연초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금값이 최근 미국 금리 인상 변수를 만나서 주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 금 투자 매력은 유효할지 그리고 자산 배분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현대증권 글로벌 자산 전략팀 오원수 팀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올 들어서 금값이 강세를 네. 보였던 배경부터 저희가 정리 좀 하고 가도록 하죠. 예, 일단 배경에는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통상적으로 금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시기는 위험 변동성이 높아졌을 때,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불안할 때 그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금 가격이 재차 부각되는 경향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 최근 상황을 보면은 시장 변동성, 빅스 지수는 연중 최저 수준이고 또 위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S&P 500, 이 증시의 경우에는 또 신고가 랠리죠. 그래서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이 모두 강세를 보이는 이런 현상이 좀 특징적이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가격이 강세를 보였던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마이너스 금리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요 선진국 국채 금리를 보면은 대부분 좀 마이너스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로벌 인베스터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채울 때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도 채워야 되는데요. 이 안전자산을 채울 때 어떤 그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 채권을 편입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문제가 채권 금리가 마이너스로 가다 보니까 이걸 많이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오히려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좀 안 좋아지는 이런 경향들이 생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의 매력이 부각된 측면들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금 투자 수요도 증가했는데요. 가격 수요를 분석해 보면은 그 절반 가량이 보통 이 주얼리, 이 기금속에 대한 수요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ETF라든지 그 골드바와 같이 이 금 투자 수요가 연초 이후에 크게 증가한 부분이 또 한 가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 부분은 바로 이제 중앙은행에서 외환 보유고 차원에서의 금 보유량을 늘렸기 때문인데요. 1년 전 대비 한 2.8%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중국 때문인데요. 중국은 외환 보유고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에서 2% 정도 수준이었는데 다른 선진국들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높이기 위한 자산의 다변화 차원에서 이걸 계속 좀 높일 요인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은 당연히 금의 가치가 부각이 되겠죠. 근데 연준을 제외하고 ECB, BOJ, BOE 모두 다 양적 완화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분간 바뀌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금에 대한 투자 매력이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금 동향은 어떻습니까? 예, 금 가격 동향 말씀드리면요. 연초 이후로는 한 20% 정도 올랐는데 7월 온스당 1,366달러 고점을 찍고 이후에 약간 좀 가격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래서 달러 강세가 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가격이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금 가격이 완연한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도 되는 건지, 최근에 도이치뱅크에서 온스당 1,700달러까지 금값이 오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기도 했는데 어떤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포트폴리오 에셋 믹스 차원에서 우리가 금에 대한 투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이 도이치방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리포트를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중앙은행 대차 대조표의 확대에 따라서 금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전망으로 1,700달러까지 보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 가격 강세를 전망하는 중장기적으로 금 가격 강세를 전망하는 기본적인 논리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한 4가지 정도에서 다 수렴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마이너스 금리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달러에 따른 영향이 단기적으로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FOMC에서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마 오늘 밤에 발표되는 그 민간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난 2달 연속 민간 고용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이번 역시도 한 20만 건 이상 되는 서프라이즈가 나와준다면은 아마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9월 달 금리가 한번 올라가게 되면은 12월 달에 올해 2번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그 경계감이 또 나올 수 있겠고요. 마침 11월 달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4분기 정도에는 다소 좀 경계감이 높은 시장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되는 민간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금 투자 매력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으로 저희가 네, 판단을 그렇습니다. 해봐도 그래서 되겠죠? 지금 이렇게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사이에 우리가 좀 분할해서
금의 보유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금 가격에 베팅한다라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채권이라든지 주식 일드게만 보면은 주식에 대한 투자 매력이 높은 구간이긴 하지만 선진국 같은 경우에 밸류에이션 상단에 있죠. 우리나라도 역시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은 이 시점에서 특히 양적완화, 마이너스 금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에 대한 보유 비중을 늘려가는 게 우리가 기관 투자가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거액 자산가들한테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서 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달러 움직임은 좀 변수로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을 좀 세워봐야 할 텐데 금 투자를 비롯해서 자산 배분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 어떤 게 더 매력적이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일드갭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일드갭으로 놓고 보면은 주식에 대한 투자 매력이 다소 좀 높아 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 유동성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반기 불확실성을 반영해서 좀 보수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그렇게 추천을 드리는데요. 하반기 불확실성을 반영해서 우리가 안정성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배당이나 배당 성장주 그리고 대한투자자산 중에서는 리츠나 금과 같은 자산을 편입하기를 비중 확대 전략을 가져가시는 길을 추천드립니다. 네.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 마지막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현대증권 오은수 팀장과 함께 불안한 시장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